안녕하세요, 여러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등기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죠. 그것은 왜냐면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공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보고 공부를 해야,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요, 등기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하고요,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등기부라는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 등기부의 종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그다음에 1부동산 1등기죠.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등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1부동산 1등기 원칙을 위반하는 게 뭐죠? 바로 이중부존 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는 거죠. 중복 등기. 그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뭐냐? 토지나 건물을 중심으로 등기 기록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다. 그래서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죠. 물적 편성주의 예외로서. 그러면 그 예외는 뭐가 있다?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101동이면 하나의 동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건물은 먼저 등기는 100세대 살고 있으면 소유권이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식은 어떻게 했죠?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표시가 먼저 사실이죠. 사실에 관한 것. 그리고 이걸 사실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구는 소유권.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변동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뭐 경미라든가 우리가 환매, 소유권에 대해서 환매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요.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빼고. 알겠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울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 즉 권리, 물권 변동을 관장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서 뭐가 나? 권리가 주다 이 말이죠. 원래 이러면요,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갑구와 을구가 먼저 권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를 주로 다루는 것이고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있고 이건 대장이 있는데요. 대장을 기초로 해야 되는 사항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부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등기부를 고칠 때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고, 만약에 등기부에 있는 사항하고 대장 있는 사항인데 이 대장을 등기부에 있는 사항이 변경돼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장은 직권주예요. 그래서 먼저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수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 대장을 수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직권주의, 이렇게 이러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요. 자, 대장은 뭐죠? 대장은요, 종류가요, 어떻게 하냐, 세 가지죠.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장 그러면 두 가지고 공유지, 연명부 등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고, 그다음에 건축법이 뭐가 있다?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인데 대장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번 과세를 관장하고 과세. 그러면 세금이죠. 대장을 기초로 세금을 때린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지적 소관청에 대장을 주는 거죠. 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 소관청을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하죠. 그래서 직권주의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다 이렇게.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권리 추정력은 뭐다? 그것은 갑구하고 을구죠. 갑구하고 을구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대장은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요,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보면 등기된 양하고요, 법률행위 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법률행위를 한 만큼 우리가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 한 만큼. 근데 법률행위는 100인데요. 등기는 200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그럼 200 속에 얼마가 들어있죠? 100이 들어있죠? 그럼 100만큼은 유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100만큼은 유효죠. 그래서 법률행위만큼만 유효인 거예요. 법률행위 한도에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보다 작다? 등기는 100인데요. 법률행위는 200으로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법률행위 한 만큼 등기해야 되는데 이건 200인데 100밖에 등기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0 속에 100밖에 없잖아요. 100은 유효인데 10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유효고 일부는 무효죠. 이것을 말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법률행위만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행위보다 등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이 등기 200 속에는 100이 들어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100만큼 유효인 것이에요. 법률행위만큼.
그런데요, 법률행위는 200인데 등기는 100밖에 안 됐어? 그럼 법률행위만큼 등기해야 되는데 100만 등기 됐으니까 100만 유효이고 나머지 100은 아니잖아요. 그 법률행위만큼 등기해야 되는데 100만 유효고 나머지 100은 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 말도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못하면 이걸 그냥 암기하면 암기 두고두고 나 헷갈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에 맞게끔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만큼 등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집합 건물의 등기. 이건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좀 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는요. 자, 이런 보면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뭐냐 봐봐요. 지금 1층 104호죠. 지금 여기 전유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전유부분. 전유부분. 104호예요. 지금 우리가 101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4호죠. 알죠? 이 104호가 원래는 뭐냐면 이것은 전유부분이죠.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개인의 구분 소유권이 개인 소유권이었다 이 말이죠. 개인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뭘 하고 싶으냐? 공용 부분을 하고 싶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 기색은 뭐죠? 노인정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노인정. 그래서 뭐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104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노인정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거기를 안 가는 거야. 나는 노인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걸 뭐 노인정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지를 하죠. 그걸 공용 폐지라고 그래.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를 하죠. 폐지해가지고 이 공용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면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일반으로 분양을 해야 되겠죠. 일반으로 분양하면 이 아파트 104로 산 사람이냐? 산 사람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매수인은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으로 다시 등기하니까 왜? 없던 데에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원래 이 공용 부분의 규약 공용 부분을 등기할 때는 표제부만 두고 갑구하고 울구는 두지 않는 거예요. 알죠?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가를 뜻하는 것인데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것인데요. 소유자는 누구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울구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출 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용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구하고 울구는 없고 표제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표제부만 둔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그러면요. 규약 공용 부분은 규약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제부만 있고 갑구하고 울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04호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판다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사가지고 공용 부분 노인정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거기를 안 들어가니까 노인정을 다시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 규약을 폐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분양을 해야 되겠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봐봐. 지금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하죠? 갑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갑구가 소유권을 가는 것이죠. 먼저 처음에요.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뭐 갑에서 울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겠죠. 갑에서 이렇게 울로 이전 등기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봐보면 여기 그 갑께서 공용 부분 뜻의 등기 및 말소 기록의 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아까 방금 앞에서 뭐랬다?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했죠. 폐지했잖아요. 이렇게 폐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원래는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로 왔다가 알겠죠? 이것이 이제 공용 부분으로 갔잖아요. 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 여기 보면 이 1번이 보존 등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2번이 뭐다? 공용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했으니까 먼저 여기서 보존 등기가 공용 부분이 될 때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가 왔는데 이때 규약 공용 부분인데 규약 공용 부분은 하지 않잖아요. 규약 공용 표제만 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을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소유자 모봉섭 그래가지고 여기 대학동에서 공용 부분이 취지의 등기 말소로 인하여 2012년 3월 5일 날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를 하고 그러니까 1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보존 등기 말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것을 내가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 했지 아까?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공용 부분이 취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104호를 다시 여기 누구한테요? 모봉섭이라는 사람한테 뭐죠? 일반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등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가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다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규약 공용 부분에는 표제만 두지 갑과 얼굴은 두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과 얼굴은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갑에서 갑이요, 분양받아서 을한테 팔아가지고요. 을이 이제 이것을요, 어디로 팔았다? 104호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팔았죠? 노인정을 쓰라고. 팔아가지고 팔면 어떡한다? 여기까지 이제 끝이죠. 알겠죠? 갑구는 이제 없고요. 뭐만 있다? 그 노인정일 때는 표제보험 둔단 말이에요. 표제보험. 여기서.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표제보험 둔단 말이죠. 갑구 을구는 안 두고. 그런데 그것을요, 누구한테요? 다시 이것을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하고. 알겠죠? 그것을 다시 이제 분양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고? 그것은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이제 지금 앞에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보면, 아파트 104호가 규약 공용으로 있는 경우는 지금 이 아파트들은 거의 없죠. 이제 지금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독서실이니 열람실이니 다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먼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101동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이것을 만나 101동이라고 하죠. 101동. 1동의 건물이라고 그래. 이것을 1동의 건물이라고 그래. 이 1동의 건물은 전체 건물이죠. 전체 건물 여기가 10층, 20층, 30층, 40층이죠. 40층이에요. 건물의 1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두고 이 1동의 건물 전체에는 갑구하고 을구는 없는 거예요. 갑구하고 을구는 없어. 표제부만 두고 표제부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는 40층이죠. 그래서 40001, 401호 40층 1호죠. 그게 40층 1호에 관한 여기를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이건 표제부에 있고 갖고 을구는 없어. 그러고 나서 여기요 4001호. 4001호가 전유부분이죠. 이 4001호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 이 4001호는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인정해야 되니까 갑구가 있고 전세도 설정하고 해야 되니까 을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가는 것인가를 무조건 보지 말고 알겠죠? 등기 볼 때는 1동의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니까 이 전체에 관한 표제부를 보면 이 건물이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면적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 1동 표제부니까요. 표제부가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가 있고요. 여기는 왜 표시번호냐? 우리가 표시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누가 먼저 말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진실에 맞게 얘기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하지 않죠. 순서가 누가 진실에 가깝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순위라고 하지 않고 표시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알겠죠?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 번호죠. 봐봐. 여기 소재 지번이 29번지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은 고려 아파트죠. 건물 번호는 101동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은 뭐죠? 건물의 내역은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철근 콘크리트겠죠?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기와 지붕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몇 층짜리죠? 여기는 그냥 40층인데 4층으로 그냥 줄여놓은 것이죠. 40층 하나면 전부 다 써야 되잖아요. 알겠죠? 4층짜리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이거는 1동의 건물 전체에서 이렇게 면적을 쭉 이렇게 1층의 면적을 쭉 이렇게 좀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죠. 봐봐.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가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원래 이러면 토지는 토지 등급에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건물 등급에다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그냥 여기는 건물에 대한 등기고 여기는 토지에 관한 등기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해. 알겠죠? 실무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원래 토지에 있어야 될 부분, 토지 등급에 있는 것을 건물 등급에다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그랬죠. 분명히. 여기는 보면 1점이고 1점 그다음에 2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요. 역삼동 29번지, 역삼동 32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두 필지 땅이다 이 말이죠. 두 필지. 이 두 필지의 땅에다가 건물이 지어진 거죠. 알죠? 이 두 필지의 대지에다가 대지죠. 대지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1759고 여기는 754평방미터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위에다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뒤에 걸 볼까요? 자, 보면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랬죠? 아까 내가 말했어. 건물 전체 1동의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은 뭐죠? 전유부분은 여기 1층 101호네요. 1층 101호에 대한 이걸 전유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구분 소유란 말이죠.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뭐죠?
여기는 표제부가,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또는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대지권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알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지권 표시는 101동, 1층 101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전체 아파트 한 동이죠. 101동. 그 101동에 관한 전체에서 그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대지권 표시는 뭐죠? 여기 봐봐. 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보면 여기 전유 부분이니까 뭐라고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일동의 건물 전체 표제부는 소재 지번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지번이 지금 2개 있잖아. 2개. 2개 있는데 이 중에서 29번지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32번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은 2필지인데 2필 중에서 이 아파트 101동은 어디에 있냐? 역삼동 29번지, 29번지에 있고 32번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101동 101호인데 여기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는 보면 여기 2라고 얘가 여기는 소유권이고 여기는 임차권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소유권 임차권은 뭐냐? 여기 있죠. 여기 29번지 32번지예요. 1이고 2잖아요. 여기는 29번지, 여기는 32번지 이 말이죠. 32번지는 땅이 부족해서 옆에 땅을 빌렸나 봐요. 땅이 부족해서 옆에 땅을 빌렸나 봐. 임차권이고요. 여기는요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지권 비율을 보면은 여기는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29번지 위에 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요 어떻게 돼 있죠? 대지권 비율을 여기 딱 보면 여기가 1000분의 47, 100분의 18 이렇게 돼 있죠. 500분의 18.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대지권의 비율이 원칙인 비율인데 실제로 이거 보면 뭐가 지금 다르냐면 1은 뭐죠? 1은 얼마죠? 1은 1579죠. 1은 얼마죠? 745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1575분의 47.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745분의 얼마요? 18 이렇게 돼야 되는데 500분의 1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앞으로 내가 왜 이걸 강의하냐면 이 대지권 비율을 잘못 기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이 나중에요 중개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것은 사람들 신경 안 써. 이제 신축한 것은 재개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건축이 되려면 한 50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이런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있죠? 또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것은 곧 뭐가 이루어지죠?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대지권 비율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대지권 비율이 5평 가지고 있냐 6평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대지권 비율을 잘못 적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적게 적었을 때는 적게 적었을 때는 그나마 좀 낫겠죠. 나중에 계산하니까 더 많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많이 적었는데 적어봐.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만약에요. 이 지금 여기 그 면적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 1579하고 여기는 1000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런 봐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돼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럼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 있죠. 내가 이걸 잘 보라고 그랬죠. 이거 뭐냐면 내가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일동 전체 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하려면 이거 전부 다 써야 되잖아요. 전부 다 쓰기 싫으니 그냥 여기만 뚝 떼가지고 여기만 뚝 뗐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해당하는 대지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체를 쓰면 그러니까 여기만 내가 쓰겠다. 여기만 갖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죠? 전유 부분 101호 전유 부분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다 이 말이죠. 여기만 갖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안 쓰고 여기는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내가 안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만 갖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따라오려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 말이 돼 있으면 이것은 일동의 건물의 표지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이것은 101호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지금부터 따라오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죠. 이건 일동의 건물이죠. 일동의 건물이죠. 여기는요 101호죠. 101호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 제 1이죠. 1. 1이 뭐죠? 여기 22번지죠? 22번지 이렇게 소지번. 이게 1594, 15,942.5평방미터죠? 이만큼인데요.
대지권의 종류는 이 1번은 뭐냐면 그건 소유권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소유권.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땅을 다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 이 말이죠. 소유권 대지권이고요. 여기 봐봐. 여기는 1594조. 여기도 15,942조. 여기도 15,942.5조. 이것분의 47.442조. 그러면 이 47.442 이게 바로 대지권의 비율이에요. 알죠? 그럼 47.442를 3.3025로, 3025로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 나누면 거의 뭐 여기 나누면은요 아마 한 몇 평 될 거예요. 알겠죠? 10평, 몇 평, 서너 평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평수로 계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이 면적하고 여기 몇 분의 몇 했을 때 여기 이 면적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동일하면 이것이 대지권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걸 그대로 쓰면 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일동의 건물 표제부에 있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면적하고 이 101호에 와가지고 등기부에 여기 면적이 동일한가를 봐야죠.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이 대지권의 비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몇 필지가 있죠? 두 필지가 있죠? 1하고 2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은 대학동 20이고 이거는 23이잖아요. 여기는 153이고 124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는 뭐만 됐어요? 여기는 101호는요. 1에만 걸렸네. 1에만 걸렸어. 1에만. 1 하나에만 딱 걸려있잖아. 소재시면 1 하나에만. 알겠죠? 그러니까 1 하나에만 걸렸으니까요. 이걸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 두 개 중에서 소재 두 개 중에서 1에 대해서만 아파트가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2번지에만 아파트가 서 있다 이 말이죠. 23번지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 1이 뭐죠? 1이 153평만 되죠. 153이 똑같죠? 똑같네. 두 개가 똑같네. 그러니까 21.97이 대지권의 비율인 거예요. 알겠죠? 153분의 그래서 21.97이. 그러니까요. 한 6평 좀 넘겠죠? 이 정도가 대지권의 비율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7평 정도 되겠네요. 소유권은 소유권 대지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4개가 있네. 4개가. 필지가 4개가 있네요. 4필지 22, 23, 23-1, 23-2 여기로 보면 4,096, 10평 7.5, 7.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대지권 종류가요 1, 2, 3, 4로 돼 있죠. 1, 2, 3, 4로 돼 있다는 것은 1, 2, 3, 4 여기 전체에 이 땅 전체에 아파트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4,121분의 이렇게 돼 있죠. 4,121은요 이거 전부를 다 더하면 4,121이 돼. 1, 2, 3, 4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대지권의 비율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1, 2, 3, 4 있죠.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 2, 3, 4 이 말이 이거 전부를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 여기를 더하고 여기를 더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뭐 우리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를 지게한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차이 없이 뭐 1점 얼마나 다르고 그러면 그냥 42.76이 대지권의 비율이고 그걸 설명해 주면 돼. 이걸 그래가지고 설명할 때 아마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왜 이게 다르냐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 못할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것이 뭐 중축을 하거나 뭐 토지를 분할하거나 뭐 또 합병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그걸 우리가 중개업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특약상에 기록해 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설명을 해 주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가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뭐 한 15년 전, 20년 전 건물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는 1이 대학동이죠. 이건 9,153이죠.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인데요. 여기는 500분의 2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분의 2. 말이 다르죠. 여기는 지금까지는 여기하고 똑같았죠.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면은 그러면 이건 대지권의 비율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이제 얘기해. 여기요. 이것은 우리가 분모 숫자가 상이하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9,153 곱하기 500분의 2를 하는 거. 500분의 2.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여기 9,153에다가 2를 곱해서 5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나누면 36.612가 나올 거예요. 이게 대지권의 비율이에요. 알겠죠? 대지권의 비율. 12평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보지 말고 여기 면적 더하는 거라고 여기 면적이 똑같았잖아요. 똑같으면 그냥 이게 그냥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했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 지금 뭐냐.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다르잖아요. 응?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9,153 곱하기 여기요. 500분의 2, 500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36.612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계산 것은 간단하니까 알겠죠? 이 정도는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1000이고 이건 1000이죠. 그런데 두 개인데 건물이가 우리가 대지권이니까 101호라고 했죠. 101호가 있는 건물이 뭐냐면 1기죠. 1기. 1기에 다 걸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다 걸쳐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100밖에 안 돼. 1000분의 100밖에 1인데 분명히 1000분의 1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여기는 2000인데 다르잖아요. 여기는 1, 2를 다 더하면 1, 2를 다 더하면 2000인데 여기는 1000이라고 돼 있죠.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2000이니까 2000 곱하기 100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되죠. 1000분의 100 이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하면 얼마 된다? 뭐 그냥 계산하면 200인데 1000분의 100이니까 2000으로 하면 200이잖아요. 그런데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르니까. 여기 지금 1하고 2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0밖에 안 되잖아. 1, 2를 더하면은 2000인데. 그래서 2000 곱하기 1000분의니까 1000분의 100을 1000분의 100 해서 하면은 2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죠? 뭐 저렇게 클 리는 없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2가 있죠. 그러면 1은 소유권이고 2도 소유권이요. 두 개 다 걸리네요. 근데 여기는 153이죠? 153으로 하고요. 여기는 124죠? 124 똑같네요. 알겠죠? 2는 124, 1은 153 똑같네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항상 똑같으면은 뒤에 게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이때는. 그래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도 자주 받아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대지권 비율이 뭔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면서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일반 밀수인데 잘 모르죠. 근데 밀수인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이 계약을. 그럼 꼬투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고. 0.1 가지고 따진다고요. 계산 잘못됐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계약 파기되면 중개업자가 모든 그 계약금의 2배를 중개업자가 대신 부담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중개사고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땅이요. 그냥 일반 토지였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집합 건물,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의 토지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단독 소유 주택의 대지였는데 집합 건물의 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소유권 대지권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권 보존을 갑의했다가 을한테 이전했다가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다 쓸어버리고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소유권의 대지권이 됐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토지, 그 다세대 주택이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지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대지. 그러면 이때 이 땅이 어떤 건물의 소유권 대지권이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그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의 대지권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고 어떤 연립주택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고려 아파트 101동에 대지권이 됐다. 101동이 대지권이 됐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옛날은 그냥 일반 농지였는데, 이걸 여기 위에 이제 건물이 들어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별도 등기.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분 경매할 때나 이런 말이 별도의 등기가 있다. 이런 말 아마 여러분 경매하시는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지죠. 어떤 것이죠?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갑의 토지인데요. 그럼 여기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매매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의리 여기다 이제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그래. 그럼 분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요. 먼저 대출을 받죠. 매매를 하고 나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죠. 여기다 근장을 설정한단 말이죠. 근장을 설정을 하고 나서 건물에 완공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럼 분양했으면 분양대를 받아서 이 근저당권을 없애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없애고 그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각 호수에다가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대지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알겠죠? 그것을 우리 말한다. 토지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별도 등기가 있으면 그 토지 등기를 꼭 떼봐야 되겠죠? 뗐더니
근저당권이요. 여기는 지금 몇 세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죠? 12개인데 여기에요. 2억 4천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해가지고 근저당권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집마다 이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는데, 빌라로 분양받았는데 대지권에 별도 등기, 근저당권 등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건축업자가 이걸 없애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파산 신고 파산이 됐거나 해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팔려고 하면 누가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n분의 1로 나눠야죠.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만씩 2천씩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5억에 받았는데 결국 나는 5억 2천에 분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그것을 우리는 뭐다?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이런 말, 이런 등기 이런 것이 딱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말소하면 되니까. 그런데 갚을 돈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양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수부장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빌라나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을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땅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유 부분이 내가 101호잖아요. 101호를 내가 분양을 받으면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라면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건 1000분의 45다. 그럼 45가 지금 뭐다? 내가 대지권 비율이잖아요. 소유권이니까. 이게 3번이죠. 3번 소유권 대지권이죠. 이 3번의 소유권 대지권이 만약에 뭐 100번지다 그러면은 뭐 역삼동 29번지다. 그러면 역삼동 29번지 토지 등기부를 딱 떼면은 거기에 여기 별도 등기 있다고 돼 있죠. 여기 101호 아파트 내 101동 101호에 그 뭐죠? 등기부를 뗐더니 별도 등기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등기를 딱 봤더니 몇 번이요? 3번 토지. 이 3번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기요? 근저당권이 있네. 근저당권이. 알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아파트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양을 받으면 건물만 분양받거나 건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땅의 지분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다? 아파트나 빌라를 산다 그러면 건물만 사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요. 여러분의 매매대금 분양대금에는 건물의 매매대금과 대지 지분에 관한 뭐죠? 가격이 같이 혼합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5억 5천이다. 그러면 4억 5천은 대지 지분에 관한 뭐죠? 대금인 것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해서 1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건물만 사는 걸로 생각하고 땅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우리 아파트 땅이라고 그래. 우리 아파트 땅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의 대지권의 비율이 얼마다? 45평방미터. 약 10평의 정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별도 등기 있으면 일단 거래가 안 되죠. 누가 있잖아요. 별도 등기 딱 해가지고 10세대인데 근저당권이 2억 4천이 잡혔어. 그러면 2천이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내가 그러면 2천을 손해보고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나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검토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으로 읽는 그래서 민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숙복인데 등기 청권하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를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라든가 빌라든가. 요즘 뭐 단독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대지권의 비율에 관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 등기 있냐 없냐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볼 때 어떻게 이 등기부를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객한테 응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것은 뭐 공시법 선임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등기부는 등기부를 볼 수 있는 방법만 읽히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기법으로 다 봤으니까요.
아마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 민법에서 등기를 설명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스페셜리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눈에 익혀야 돼. 아 그래서 등기를 보고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대지권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럼 우리 아파트의 대지권 비율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찾아보고 계산 한번 해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